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1962년 현대양행으로 설립됐고요. 1980년 정부에 귀속됐다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두산그룹에 인수돼서 2001년 3월 두산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2000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주 단조품, 건설기계 및 포터블 파워 장비, 건축 공사, 연료 전지 주기기, 화공 플랜트 기자재 등의 사업입니다. 지난해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으로 종속 회사에서 제외됐고요. 두산 퓨얼셀의 지배력 증가에 따라 연결실체 종속 회사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조 1,128억 원, 영업이익 7,509억 원, 당기순이익 5,6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8천억 원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산중공업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기재 정정을 했는데 다름 아닌 이 금융감독원의 정정 명령의 부과가 아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주주의 구주주 청약 참여를 좀 결정하면서 정정이 좀 되는 겁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이 최대 주주의 이 청약이 조금 될 것인가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결국 청약에 좀 참여하기로 좀 결정을 하면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발행됐을 때 1차 예정가액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자금을 좀 조달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네. 지금 발행가액도 확정되는 1차 발행가액 확정 적용을 좀 해보니까 7,250억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에 6천억 원을 좀 배정하면서 한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한 2천억 원의 어떤 갭 차이가 좀 발생된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주가 좀 단계 좀 하락을 하면서 네. 최초 발행가액보다 1차 발행가액에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것이 좀 풀이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의 어떤 수리 여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 누구에게나 청약에 참여 기회를 주는데 네. 이게 금융감독원의 이 신고서를 이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 네. 여기 있는 네. 증권신고서가 수리가 되면 투자 설명서가 좀 교부가 되거든요. 지금 이 투자 설명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확정은 된 거예요. 증자 일정은 확정이 좀 된 건데 가령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나 다른 회사들 이제 공시를 좀 보게 되면 예비 투자 설명서라는 공시를 좀 봅니다. 이게 뭐냐면 예비예요. 투자 설명서가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의 어떤 이 사항들을 좀 승인받게 되는데 관련된 어떤 사업의 개요, 그다음에 재무 유동성, 회사의 어떤 위험 사항들을 네. 기재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잘 고지가 좀 되어 있게 성실하게 좀 작성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을 금융감독원에서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승인이 되면 효력 발생이라고 합니다. 네. 효력 발생이 있어야만 유상증자를 좀 진행할 수 있게 네. 되는데 1월 19일 날 여기 내용이 하나 또 있죠. 네. 특수 관계인의 유상증자에 참여다. 유상증자 참여자는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이 전체 2,915억 원을 출자해서 청약에 좀 들어오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신고서가 좀 달라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산중공업의 자금 조달은 과거부터 좀 진행됐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금 조달의 어떤 이 취지가 아까 나와 있던 공시가 있었죠. 네. 회사는 6천억 원의 차입금, 즉 빚을 감대해 채무상환 자금 6천억을 좀 배정했고 나머지 기타 자금으로 7,259억 원을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최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1차 발행가액을 결정했다는 공시 보고 왔는데요.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배경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두산그룹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이 정부 정책의 탈원전기죠. 자,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사업을 좀 네. 위험한 사업이라고 좀 이 규정을 한 탈원전 기조 정책 때문에 사실 가장 피해주가 됐던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전 기술의 핵심적인 어떤 이 건립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립 네. 기술과 이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했던 이 사업의 주 모멘텀이 탈원전 정책 기조 때문에 선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태양광이 아니죠. 수소, 태양광 산업이 어떤 이 친환경 사업으로 좀 선회가 됐고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인 이 석탄, 화력 발전 부분도 지금은 뭐 이 탄소 규제에 관련된 어떤 법률 시행 때문에 네. 규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던 이런 사례가 좀 있었고 네. 지금 현재 채권단 관리 체계하에서 사실 네. 자금 지원을 좀 받고 있었는데 2015년도를 기점으로 본다면 이 회사는 10조 2천억 원의 이 부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분기까지가 아까 지금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네. 5조 8천억까지 좀 줄었다가 네. 올해 4분기 기준 좀 예상이 되는 금액이 4조 1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달되는 운영자금, 네. 자, 유상증자 대금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낳는다면 지금 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자, 크게 줄는 거죠. 한 8조 가까이의 어떤 빚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기에 채권단 관리 체계에서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두산중공업의 채권단 관리가 벌써 1년 7개월째잖아요. 그동안 박정원 회장이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조기 졸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유증을 통해서 조기 졸업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는 네. 뭐 100%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 두산 이 오너가 보여줬던 어떤 행태들은 사실은 이제 두산 퓨얼셀의 어떤 이 본인 주식을 무상으로 두산중공업에 좀 증여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그다음에 이 핵심 계열사였던 두산 인프라코어의 좀 매각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 매각 이후에 충분한 채권단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3조 원대 현금성을 좀 만들어서 채권단의 어떤 이 채무를 상환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여줬던 어떤 일련의 스케줄은 워낙 좀 잘 성실하게 좀 이행을 해왔다는 거죠. 두산타워도 매각해서 지금 이제 본사는 판교에 신사하고 좀 이전을 한 그런 상태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증자 성공 이후에 6천억 원의 어떤 자금이 차입금에 좀 상환이 되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4분기 실적까지 뭐 네. 어닝 서프라이즈 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업이익이 한 7,509억 원 3분기까지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다 흑자 전환한 수치이기 때문에 4, 4분기까지 실적 기인이 좀 된다면 저는 충분하게 올해 실적은 아주 우수한 그리고 회사의 이 강도 높은 이 구조조정 이후에 이 채무 상환에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이 올해 제도약 원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과거 두산 명성을 되찾는 일인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그룹 체제를 바꾼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신사업 전망도 함께 살펴볼까요? 그렇죠.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원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했던 게 원전 사업이죠. 원전 사업이 그렇다면 다시 가시화가 좀 될 전망이냐. 네. SMR이라고 좀 불리우는 소형 원전이 유럽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대식의 어떤 이 원전 이 설비는 뭐 막대한 이 큰 이 설비나 큰 부지를 통해서 이 구비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뭐 공원 같은 그런 시설이 좀 혐오 시설이 아닌 네. 안전성만 좀 보장이 된다면 충분하게 친환경 요소를 좀 갖출 수 있다는 그런 평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책 기조와는 좀 다소 사업의 괴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텍소노미라고 불리우는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 이 사업 부분, 이 산업 부분을 친환경으로 좀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사업 부분을 좀 인정이 좀 되는 분위기라면 충분히 사업적인 부분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 천연가스, 풍력, 네. 그다음에 수소인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이 두산 퓨얼셀을 통해서 실적이 최근 이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이 재미난 좀 이슈가 있죠. 소형 원전 기존인 SMR의 미국 법인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올해 3월에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분 가치가 좀 반영이 된다면 충분하게 1분기 이후에 실적 네. 플러스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부채 규모도 줄어들고 또 사업 실적도 개선될 전망인 것 같은데요. 기대가 굉장히 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두산중공업이 네. 사실은 2020년도 기점에서 본다면은 네. 자 기준점이죠. 지금 보여줬던 구간 한 11,800원 구간에서 저점 형태에 있던 이 주식이 사실은 3만 원까지 좀 급등했던 원인이 네. 자 신사업이었던 풍력, K 뉴딜 정책의 어떤 일환, 그다음에 원전 사업 기대감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1차 시세 이후에 2차 시세까지 좀 부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승 부분을 좀 반납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자 우상향 아파트에서는 지금 2차적인 하반 경직성은 좀 아니라는 겁니다. 지지선을 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단기 지지선 17,500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주가 상단에 있고, 최근에 주가의 하락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의 어떤 모멘텀 부분보다는 네. 자 최근에 어떤 증시의 변동성으로 좀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자 사실 저는 올해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 좀 보여줬고 회사는 충분히 올해 제값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네.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은 2022년도 1분기 이후에 반기까지 네. 실적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기인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매수 유효 구간인데요. 네. 자 보유정관점에서는 17,5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해도 괜찮고,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네. 저는 여기로 봤습니다. 지금 박스 상단 구간에서는 17,000원부터 19,200원, 네. 17,000원부터 19,200원은 매수해도 좋은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실적적인 요인 이외에 네. 회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신사업 부분이 네. 가시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올 상반기 이내에 채권된 어떤 조기 졸업 이슈, 네. 3월에 미국 나스닥 지분 투자 관련된 평가 차익 이슈까지 반영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여지고 추가 상승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7,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셔도 좋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17,000원에서 19,200원 구간을 매수해도 좋은 구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LIS입니다. LIS는 2003년에 설립됐고요. 201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전자응용 가공 공작기계 및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 및 판매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BOE, 텐마, GVO, CSOT 등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고요. 각 업체들의 설비 투자에 의한 수주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18억 원, 영업손실 341억 원, 당기 순손실 2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151억 원 감소했고요. 큰 폭의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대표님, LIS 어떤 공시 오늘 살펴볼까요? 네, 이 회사도 좀 네.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가 좀 많았던 회사인데요. 네. 공시를 좀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9일에만 총 5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공시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입니다. 회사는 공시를 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좀 지정 예고가 된 건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 사유 발생일은 올해 1월 4일이었고요. 공시를 1월 5일 그 다음 날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누적 불성실 공시법인 부가 벌점은 14.5점이 되는 겁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최종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부가벌점 8점 이상이 되면 하루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관리 종목이 아니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런데 어떤 공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시를 좀 지원했길래 먼저 보면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인데 사건의 명칭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인데 판결 결정 내용입니다. 채권자 ESAPM의 상거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추심 포기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소를 좀 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채권을 압류하겠다라는 이 허락을 좀 구했는데 네. 법원에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채권자가 스스로 사건 신청을 좀 철회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총 4건의 사항을 좀 철회를 했고 회사가 그렇다면 좀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철회가 된 것인가 제가 좀 봤는데 자,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공시를 좀 찾아볼 때 네. 자, 이 회사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좀 찾아보면 되거든요. 네. 자, 지금 LIS 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명에 네. 불성실만 쳐요. 네. 자, 엔터 치면 자, 나옵니다. 그럼 최근 1년간의 어떤 시간권 한번 보죠. 최근 1년이니까 2001년도 1월 달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월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네. 모두 허위로 공시해서 자, 부가벌점 얼마 맞았죠? 9.5점에 공시 위반 제지금 3,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시 책임자 등의 교체 요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시 책임자 담당자 싹 바꿔라. 그리고 교체 사유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공시 책임자와 공시 담당자를 교체하라. 자, 이게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작년 12월 20일에서 1월 14일 또 있었죠. 올해 1월 14일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 공시해서 또 마찬가지로 부가벌점 5점을 받으면서 누적 벌점이 14.5점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또 있었잖아요.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또 지연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5점을 최근에 부과받았는데 또 예고에는 또 지연 공시를 했죠. 자, 전에 사례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예상될 수 있는 벌점이 몇 점으로 보여요? 5점 네. 또 예측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LIS가 과연 14.5점을 초과할 것인가? 지금 0.5점을 초과하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공시 불이행이 지금 주는 부분 14.5점의 불성실 공시 이후에 이 확정 벌점이 몇 점이 될 것인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어떤 사례를 보면 네. 5점이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은 맞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충분히 이 지연 공시를 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정상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당수 14.5점을 좀 초과하는 15점을 초과하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좀 확정될 가능성이 좀 부각된 것입니다. 만약에 벌점 0.5점을 더 받아서 최종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지금 네. 회사 측의 최근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회사 측에서 좀 최근 인터뷰를 좀 봤는데 제가 뭐 인용 보도 내용에서 좀 보니까 자, 이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LIS의 대표는 자, 이런 이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벌점은 사라지고 작년 1월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네. 작년 1월 19일이니까 기준점에서는 1월 19일이 지나서 부가벌점을 받으면 이게 1년 단위로 클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2022년도 1월 19일이 지나면 지난해에 받았던 벌점이 1년이 지났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공시의 원공시일 기준으로 보면 사유 발생일이 1월 4일이라는 거예요. 사유가 이미 1월 4일이라는 건 1년 안에 발생이
된 거죠. 또 되는 네. 자,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설날 성례가 좀 많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헷갈리는 겁니다. 1월 19일 지나면 벌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적 벌점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좀 하지만 자, 공시는 자,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1월 14일 날, 1월 19일 날 공시 불이행에 따른 최종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1년 후에 경과된 사항이 클리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원공시에 불성실 공시이 발생됐던 어떤 기점은 1월 4일에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짜가 1월 19일 지나면 네. 클리어가 되는 요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어떤 누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회사 측에서는 기존 벌점이 사라지고 지연 공시로 인한 불성실 공시 그리고 고의에 의한 지연 공시가 아니라 이 법원의 송달을 기다리다가 채권자가 취하한 이 법원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공시한 거다. 그런데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제 실무자 관점에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진행되는 사건의 어떤 소치와 여부는 사건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송달이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전자수령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내부적인 공시체계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중대한 허위 공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네. 중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회사는 과거에 이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대한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허위가 있었고 공시 책임자와 공시 담당자의 교체가 있었고 그리고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같은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우려감 속에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요구가 또 빈번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와중에 경영권이 바뀌었습니다. LIS의 재무 유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네. 이 공시의 유형들을 좀 보면 네. 자, 이걸 다시 좀 지우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소송 등이 좀 많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이 소송 부분이 금전 채권 관련된 이 분쟁이에요. 지금 회사 측에서 좀 인터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600억 원 정도의 이 대금, 이 채무를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580억 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네. 전체 채권이 약간 한 900원 정도의 채권을 받을 게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의 어떤 이 회수 여부를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전체 이 채권에 대한 어떤 상환 여력이 현재 일시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채권자 협의를 통해서 네. 분할 상환의 어떤 계획을 잡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최대 주주를 통해서 회사의 안정성을 좀 꾀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사실상 감지된 리스크입니다. 재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나와 있고 네. 공시 리스크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선행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경영 활동을 좀 더 잘하고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오너가 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재무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고 부실 사업을 좀 정리해서 원가율을 좀 개선하는 그런 네.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실적만 잠깐 보더라도 네. 자, 지금 매출액이 518억 원, 영업 손실 314억, 단기 순손실이 무려 277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체의 어떤 매출액 대비 영업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쵸. 500억 매출을 네. 해서 314억 원의 영업 관련된 이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이 재무 유동성의 악화 부분 네.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회사의 유동성, 의문에 대한 어떤 제기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회사의 어떤 미래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인터뷰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네. 이행돼서 선행돼서 보여지는 자금 조달과 구조 조정 사업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향후 주가 전망 궁금한데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겠어요? 네, 지난 네. LIS 최근에 1월 19일 날 불성실 공시법이 네. 지정되면서 자, 일별 주가가 어제도 6.1% 정도 하락했고 오늘 6%대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자, 양일간 12%대 하락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상을 좀 보면은 지금 이 시그널 자체도 사실은 상승폭이 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의 어떤 상당 부분이 조금
저점을 기존적으로 좀 보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업의 우려감이 실제 좀 반영되고 있고 유동성의 위기가 좀 고조가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시벌점 리스크가 사실은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공시벌점 누적벌점이 회사 측의 어떤 주장대로 지금 송달의 어떤 하루 차이에 대한 어떤 이견 부분이 있다면 좀 받아들여져서 좀 경미하게 끝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을 유발한 어떤 공시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차지하더라도 회사가 지금 이 일면에 있는 이 재무 유동성의 악화 그리고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존폐 이슈가 좀 있는데 최근에 뭐 누적 영업 손실이라든가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의 어떤 지정 요건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에 대한 어떤 존속 능력은 감사 보고서에 어떤 기재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하다. 즉 매수 금지.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5,000원입니다. 지금 기준점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5,000원인데 네. 5,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자, 추가적으로는 한 3,600원대 전저점 여기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네. 일단 이번 감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가 일단은 갚아야 되는 어떤 채권 채무에 대해서 유동성의 어떤 이 부족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감사인이 미래 사업, 즉 계속 사업으로서의 어떤 이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된다면 회사의 어떤 재무 리스크를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자, 이 점을 좀 잘 판단해서 자, 지지점 5,000원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많아서 매수 금지,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도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제넨바이오입니다. 제넨바이오는 1999년에 설립됐고요.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7년 공감 ENT 인수 후에 폐기물 처리업을 진행 중이고요. 2018년엔 APR랩 인수를 통해서 이종 이식 제품 개발 및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기 업종 심사에 따라 주 업종은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종장기용 원료동물인 미니돼지 생산을 위한 무균 사육 시설, 전환 시설 설치류를 이용한 비임상 CRO 시설을 확보했고요. 영장류 시험을 위한 연구동을 준비 중입니다.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3억 원, 영업 손실 111억 원, 당기 순손실 1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 영업 손실 및 당기 순손실은 손실폭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넨바이오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는데 자, 다름 아닌 뭐 상장 적격성이었던 이슈가 아니었고 액면 병합 주권으로 인해서 변경 상장이 좀 된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입니다. 주권 매매 거래 정지의 해제 사유는 액면 병합 주권의 변경 상장으로 인해서 1월 20일자 오늘입니다. 오늘 주권 거래가 좀 해제가 된 겁니다. 네. 회사는 지금 액면가 100원인 이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자 5주당 한 주를 좀 병합을 한 거죠. 기존의 액면가 이제 500원으로 이제 회귀를 한 건데 자 지금 전체 발행됐던 주식의 총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 네. 전체 한 2억 주였습니다. 회사가 이 액면 분할 이후에 발생됐던 어떤 주식의 총수가 약 2억 주에 해당됐는데 자 5대1로 병합이 되다 보니까 4,183만 주로 주식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되면서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서 변경 상장이 된 것입니다. 네, 공시 보고 왔는데 여기서 액면 병합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액면 병합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일단 액면 병합은 네. 뭐 이런 겁니다. 회사마다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주당 기본 가치가 있어요. 자, 자본금 곱하기 주식수는 자본금이거든요.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가는 네. 자본금이 되는 건데 자, 대충 5,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다양합니다. 네. 자, 200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뭐 유가증권, 코스피 종목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0원인 케이스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액면가는 기본적으로 500원짜리가 좀 많은데 지금 제넨바이오의 경우에는 최초에 500원으로 상장됐던 액면가를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다가 네. 다시 100원짜리 액면가를 500원으로 합친 겁니다. 액면가를 병합하거나 분할하게 되면 네. 현재 시가에서 나누기 5를 하거나 네. 그다음에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넨바이오 액면 병합을 하는 이유는요. 자, 이런 겁니다. 발행된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면 네. 주가 상승을 좀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왜? 그쵸.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쵸. 가령 삼성전자 예를 좀 들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 주당 단가가 180만 원일 때 네. 자,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한 주를 180만 원 사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을 분할해서 네. 가치를 희석시켜서 4만 원, 5만 원에 주가 형성이 되면 접근해서 매수하기가 좀 좋은. 즉 거래의 활성화,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액면 분할 효과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액면 병합의 효과는 네. 너무나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좀 많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 주식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주식수를 잘 병합을 시켜서 적정 주식수 안에서는 회사의 어떤 가치 대비 주가의 어떤 상승폭도 더욱더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 병합 또는 액면 분할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넨바이오가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제넨바이오의 향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네. 늘상 강조드렸던 부분들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들,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 관리 종목의 이슈가 있는가? 두 번째,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의 어떤 이슈가 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부터 반드시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도, 4년도에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자, 지금 공시를 보고 찾아보는 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넨바이오에서 보고서명에 감사 보고서를 칩니다. 치면은 최근에 감사 보고서 나오게 되죠. 작년 3월 22일 날 제출한 겁니다. 자, 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감사 보고서 안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관리 종목의 사유가 분명히 있었죠. 첫 번째, 자본 잠식이 있는가? 작년에 자본 잠식이 모두 없었죠. 두 번째, 최근 3개년도, 4학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50% 초과되는 게 두 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해당되면 네. 관리 종목 갔는데 일단은 당해 사업년도, 작년 2020년도 사업년도에는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해당이 안 되고 1개년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전 사업년도, 직전 당해 사업년도. 자, 3개년도 사업년도에 영업손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 어떻게 됐죠? 자, 분기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봐야 돼요, 쉽게. 네. 저희가 너무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종목, 이번에 관리 종목 가는가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기보고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재무제표 보는 겁니다. 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손실이 100억 원이 있죠. 자, 어떻게 되는 거죠? 4분기에 영업손실이 난다면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있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아직 뭐 언론에서 좀 밝혀진 바도 있지만 네. 지금 이게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되냐면 2월 중순경 모든 상장법인 12월을 결산법인으로 하는 모든 상장법인은 3월 말에 주총을 한다고 했을 때 6주간 전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반드시 시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한다면 네. 2월 중순에 제넨바이오는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3분기 누적이 이미 100억이기 때문에 네. 4분기에 뭐 120억 원의 이익을 내지 않는 한은 그쵸. 사실상 영업 손실이 확정된 것과 뭐 다름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돼지 최도 이식으로 당뇨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제넨바이오의 임상 연구 계획이 상반기 중에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상 승인이 된다면 제넨바이오 긍정적인 변화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이 제넨바이오가 지금 주력 사업을 하고 있던 게 네. 폐기물 사업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그쵸. 부분을 물적 분할을 했어요. 물적 분할을 해서 네. 지금 에코랜드라는 회사로 지금 분할이 좀 완료가 된 상태고 네. 1월 1일 날 이제 출범이 좀 됐는데 지금 에코랜드 폐기물 사업 부분은 이 자회사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은 의료기계 유통과 이종장기 관련된 개발 사업만, 연구 개발 사업만 좀 집중이 되는 건데 지금 중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미니 돼지의 이 심장을 이식해서 지금 이 회복이 되고 있던 이 뉴스가 좀 있었죠. 뭐 지금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해서 좀 난리가 좀 났었는데 네. 자, 이 기술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제넨바이오의 어떤 사업의 영속성을 좀 봤을 때 이게 당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연구 개발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회사의 최대 모멘텀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장기 이식 관련된 어떤 이 모멘텀이 좀 부각될 텐데 일단 모멘텀 부각을 차지하더라도 가장 먼저 직면할 리스크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이 더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잖아요.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오늘 네. 액면병합으로 인해서 오늘 네. 거래 이후에 처음 이제 거래가 좀 된 건데 네. 오늘 장중 상한가 안착됐다가 지금 20.2% 4,95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이 회사의 어떤 이 모멘텀을 우려해서 매수를 신규 관점에서 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관리 종목은 2월 중순에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네. 지금은 이런 우려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 좀 의도된 어떤 시세 유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2%의 기이한 네. 이 상승 현상이 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관리 종목을 지정 앞두고 있는 회사들의 이 도입 직전에 주가 단기 좀 급등하는 그런 이상 현상을 좀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좀 의견을 좀 드린다면요. 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절대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자, 4,100원. 4,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2월 첫째 주까지 보유. 4,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내부 회계 결산 시점에 어떤 공시가 나오기 직전까지 좀 가져갔는데 4,1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고요. 지금의 주가 상승은 이종 장기 재배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대한 어떤 리스크 대비가 더 중요하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넨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